지금 쿠냐가 맨유의 오피셜을 이미 띄우기도 했고, 은베모도 제 지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비드 거절이 되었다 해도 진짜 아직까지도 매우 높은 확률로 맨유 오는 게 거의 정배라고 봐도 될 정도니까, 그 정도의 두 명의 영입생이 있다고 치면 앞으로 방출도 중요하고 영입도 중요할 텐데, 그거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적 시장 2, 3주 정도 지났는데 중간 점검 한번 해볼까 하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 또 다음 시즌 스쿼드 예측, 어떤 식으로 아모림이 스쿼드를 구현시킬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면서 옵타에서 칼럼을 하나 쓴 게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스쿼드 점검, 아모림 여름 개혁의 바람을 기대한다. 아, 진짜 개혁, 레볼루션이 필요하긴 한데 이게 방출이 제발 방출 좀 돼서, 방출이 되어야 이제 선수를 사오는데, 앞으로 은베모 영입 이후에는 방출된 선수의 그런 금전적 이득으로만 선수를 사올 수 있는 그런 맨유의 금전적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암울한 면이 있다고 하지만 개혁의 바람을 기대한다잖아요. 한번 기대해보면서, 저 사진에서 쿠냐 빼고 다 나가야지 씨발. 팩트? 잠시만, 아모림도? 아모림까지? 근데 쿠냐 선수 빼고는 다 지금 간당간당한 선수들밖에 없긴 한데, 뭐 일단 전문 한번 읽어보자면, 아이고 또 안 좋은 얘기부터 시작하는구만. 또다시 찾아온 맨유의 여름 리빌딩 시즌.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퍼거슨 영감님이 그런 말도 많잖아요. 지금까지 맨유에서 이뤄놓으신 업적과는 별개로 모에스한테 스쿼드를 넘겨줄 때 리빌딩 관련된 건 살짝 부족하긴 했다, 그런 말도 많고, 그게 팩트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사실 모에스 때부터 11년 전부터 리빌딩을 계속해서 진행해 왔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11년 차 맨유의 12번째 여름 리빌딩, 12년째 여름 리빌딩입니다. 이것도 몇 번째 보는 워딩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역시 실망스러운 시즌의 반복 이후 시작되는 과정이다. 아니 이거 옵타 이거 뼈를 때리는데? 이거 너무 좀 가슴이 아린데? 근데 이번 시즌의 실망은 차원이 달랐다. PL 15위, 유로파 결승 토트넘에게 패배. 맨유가 1부 리그에서 이보다 낮은 순위 기록한 건 50년 전 강등당했을 때, 50년 만에 최악의 시즌. 그리고 이때 최악의 시즌이, 이 정도 순위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5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결국 왜 계속 리빌딩을 실패해왔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이겠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실패가 있었고, 이번 시즌은 재정적 제약이 확실히 있으니까 매각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도 했고, 많은 언론들에서 항상 이야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맨유 스쿼드 한번 점검해보면서 보강 필요한 포지션들이라든지 다음 시즌 맨유 예상 스쿼드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골키퍼와 수비. 맨유는 모든 포지션 보강이 필요하다. 아니 이게 저기 옵타 형님들, 이게 뼈 좀 그만 때려주시면 이게 좀 이제 슬슬 아픈데, 일단 맨유는 모든 포지션 보강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맨유가 그나마 가장 두터운 선수층을 가진 포지션은 수비진. 이게 팩트긴 하죠. 또 스쿼드 수비진의 실력과는 별개로 뎁스만 봤을 때, 선수층만 봤을 땐 수비진이 가장 두텁긴 해요. 해당 뎁스인데 좌스토퍼에 리삼마, 헤븐, 루크쇼, 우스토퍼엔 마즈라위, 요로, 프레드릭슨, 가운데 센터백에 더리우트, 맥과이어. 이 정도로 센터백은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우스토퍼에 더리우트가 우스토퍼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백도 아모림이 레니요로를 가운데 센터백으로 실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을 정도로 요로도 가운데 센터백을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가운데 센터백을 요로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요로는 좌스토퍼까지 가능합니다. 요로가 발밑이 그래도 유리한 편이라서 좌스토퍼에 갔을 때 왼발 사용 빈도가 높다기보단 오른발을 씀에도 본인이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까지 몸을 돌려놓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드리블을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발밑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로까지 좌스토퍼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유틸성 뿐만 아니라 이런 수비 뎁스 자체도 갖춰져 있기도 하고, 사실 프레드릭스는 빼고 봐야죠, 냉정하게. 프레드릭스는 빼고 보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헤븐이 또 다음 시즌 진짜 주전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선수가 냉정하게 지난 시즌 맨유에서 많은 경기를 뛰진 못했어요. 또 잔부상도 있고 그랬다 보니까 많은 경기를 소화하진 못했지만 몇몇의 선발로 나온 경기들에서 그래도 꽤 괄목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헤븐 같은 경우에 물론 저는 조금 안정감 측면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이 선수의 나이가 06년생인 거 감안하면 당연히 경험론적으로 점점 출전 시간을 늘려가면서 보완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안정감 측면 제외한다면 패스 선택지라든지 아니면 발밑이라든지
그리고 번뜩이는 수비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확실한 포텐이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저의 이런 사견뿐만 아니라 아모림이 지금 시즌 끝나자마자 헤븐을 엄청 빨아주고 있습니다. 이 선수 영입한 새끼 누구냐? 우리 디렉터 윌콕스? 와, 윌콕스 진짜 지린다. 진짜 헤븐 같은 영입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와, 윌콕스 헤븐 영입 고트 리스펙 하면서 헤븐 관련해서 아모림이 엄청 빨아주고 있기도 하고, 리산마가 지금 빠르면 시즌 초에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 리산마의 복귀 기간이 정배는 10월 11월 넘어서입니다. 진짜 늦으면 12월 1월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복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즌 초반에 헤븐이 지난 시즌 번뜩이던 폼 보여주고 주전을 먹는다면 진짜 리산마까지도 밀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산마도 부상이 지금 거의 1년째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 복귀한다고 해서 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 보니까 물론 리산마의 능력을 저는 항상 고평가하긴 해도 부상이 상수가 되어버린 선수는 이젠 더 이상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시즌 헤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시즌에 한 달 쓰는 선수 리산마는 한 달 쓰면 사용기간 끝나잖아. 진짜 이젠 더 이상 모르겠다. 저 리산마의 능력은 진짜 고평가하거든요. 이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테나흐 볼이든 아모림 볼이든 진짜 공격 시퀀스에서 만들어가는 상황 자체가 이 선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능력 자체는 고평가한다만, 이렇게 부상 많은 선수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리산마, 루크쇼, 최근엔 또 마운트까지 있고 더 이상 꼴배기가 싫습니다. 진짜 그만 보고 싶어 이런 새끼들. 부상 관리도 실력임. 진짜 그게 맞죠. 그래서 제가 리산마의 실력을 고평가하는 거에 비해서 선수 자체를 고평가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런 면모들이 당연히 들어갈 거다 보니까 리산마에 대한 평가가 당연히 깎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말하는 게, 지난 시즌 후반기 에이든 헤븐의 등장은 고무적이었다. 이 젊은 센터백은 공을 다룰 때와 아닐 때 안정적인 기량 그래도 보여줬죠. 프레드릭스는 전 잘 모르겠긴 합니다. 헤븐에 비해서 너무 실수 같은 것도 많이 남발하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 선수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1군에서 레귤러하게 스쿼드 자원으로 쓰기에는 많은 경험과 많은 노력과 많은 성장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헤븐과 프레드릭슨이 잠재력은 크지만 아직 1군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원이다. 그쵸, 이들을 1군 멤버로 간주한다면 센터백 숫자는 충분해 보일 수 있고, 이사 이후 시즌 맨유는 실제로 센터백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여러 차례 겪었다. 사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때 센터백 자원 부족한 거 겪었다기보단, 혹시 2324 시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테나흐 때 시즌 중반기 내지 중후반기에 그때가 센터백 관련해선 진짜 넘사였는데, 그때 그냥 싹 다 부상이었잖아요. 맥과이어, 바란, 리산마, 린델로프 싹 다 부상이어서 에반스 영감님 그때 진짜 미친듯이 갈리셨고요. 심지어 카세미르 센터백까지 쓰면서 그렇게 시즌을 어찌저찌 치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니 에반스 진짜 노인 학대야 그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땐 진짜. 3, 4옵션이던 린델로프까지 부상 당해버리니까 어쩔 수가 없긴 했어. 맞아, 캄브알라도 그때 나왔었는데, 심지어 여러분 캄브알라도 그때 뛰다가 부상당했었어요. 몇 경기 뛰다가 부상당했었어. 어쨌건 이사 이호에 비해선 지지난 시즌이 더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근데 지난 시즌도 이사 이호 시즌도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23개의 센터백 조합. 근데 이건 3백이다 보니까 당연히 조합상 많을 수밖에 없긴 해. 다른 데는 다 웬만하면 2개밖에 안 쓰는데 맨유는 3개를 지금 야바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좀 통계상의 맹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 센터백 라인에 있어서 워낙 유틸성이 강한 선수가 많아서 요로도 왼쪽 센터백 가능하지, 마즈라위도 왼쪽 스토퍼 가능하지, 요로 가운데 센터백 가능하지, 더리우트 우측 스토퍼 가능하지, 그리고 뎁스 멤버도 이렇게 많이 채워져 있지. 이렇다 보니까 이거는 좀 통계상의 맹점이 아닐까 싶고요. 이후 시즌 맨유의 경기 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건 팩트죠. 그래서 센터백 보강은 우선순위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진짜 다음 시즌 최대치로 잡아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경기가 50경기밖에 안 됩니다. 리그컵, FA컵 결승 모두 진출한다고 쳐도 최대 50경기입니다. 그리고 최소 경기 수는 40경기. 그러니까 대충 40 몇 경기밖에 못 본다는 소리겠죠. 이게 유럽 대항전 없는 게 너무 크긴 해. 21세기 들어서 맨유가 50경기 이하를 치른 것은 단 3번뿐. 이 시즌 와, 이때가 솔샤르 랑닉 이렇게 둘이 번갈아 가면서 했을 때고, 와 1-4-2로는 진짜 이때 참혹했는데, 이때 모에스 나가고 바로 다음 시즌이죠. 그때 모에스가 리그 7등인가 받고 빤스런 치고 바날이 오면서 유럽 대항전 못 나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44경기. 이거 통계표만 보시더라도 와, 미니멈으로 봤을 때 40경기, 최대로 쳐도 50경기인데 아니 50경기를 못 넘긴 적이 지금 거의 없었는데 싹 다 그냥 60경기 막 60 몇 경기 50 몇 경기 60경기 50 몇 경기 50 몇 경기 웬만하면 이랬는데, 이번에 유럽 대항전 못 나가는 게 좀 크죠.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골키퍼 관련된 거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근데 일부 팬들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다. 이게 일부 팬들이 기대하는 방향과 다르다는 게 오나나의 방출과 관련된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지금 맨유의 상황을 봤을 때 오나나가 나가야지만 새로운 골키퍼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나나가 지금 주급이 2억대 후반이에요, 여러분. 맨유 내에서도 거의 중상위권, 고주급자라고 봐도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주급을 받고 있다 보니까 오나나의 판매가 없다면 새로운 골키퍼 영입도 좀 빡세기도 하겠죠. 만약에 여러분 오나나를 데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까지 데려온다 쳐봐. 그러면 두 선수에게 각각 나가는 주급이 3억 3억이에요. 어떤 팀이 1번 키퍼, 세컨 키퍼 이렇게 2명 주급에 6억을 태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오나나의 판매가 있어야지만 새로운 골키퍼, 1군 골키퍼, A급 골키퍼로 영입이 가능할 텐데 오나나의 판매 가능성이 지금 이적설이 애매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일부 팬들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오나나 안 좋은 수치들은 이런 수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직접. 이런 거 직접 봤잖아. 23, 24 시즌 때부터 챔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지난 시즌은 계속 혐오스러웠고 실점 직결 실수 봤을 때 유럽 모델리그 골키퍼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치. 3,000분 이상 뛴 골키퍼 중에서는 113명 중에 12번째. 이 정도면 거의 상위 10%죠. 골키퍼 실수 많이 하는 걸로 상위 10%. 수능으로 치면 2등급 대 초중반은 되는 것 같은 그 정도의 등급. 실수로 상위권. 그리고 알타이 바인드르도 이적할 확률이 높기도 하죠. 이 선수는 또 본인이 출전 시간 원한다는 그런 기사들도 나오기도 했어서 얘는 어차피 안 쓰니까 진짜 바인드르 쓸 바에 그냥 토미튼 쓰고 말지. 토미튼 리스펙 하면서 토미튼은 호감이라도 있잖아. 그냥 리스펙 하면서 토미튼 쓰고 말지. 그냥 이 선수는 한 뭐 100억 200억 그 정도에 어디든 팔릴 것 같기도 하고. 바인드르가 떠난다면 세컨키퍼 관련해서 맨유 유스 체코 출신의 비텍 라덱 비텍이 새로운 세컨키퍼 옵션이 될 수 있다. 라덱 비텍도 여러분 프리시즌 많이 챙겨보시는 분들은 다들 이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름이죠. 라덱 비텍 체코 출신의 맨유 유스 골키퍼인데 세컨키퍼까지도 대체할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근데 비텍을 올릴 게 아니면 바인드르가 떠날 경우 새로운 백업 골키퍼 영입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나나를 살만한 구단이 없다 싶으면 오나나는 어쩔 수 없이 남겨야 되니까 아마 새로운 백업 골키퍼를 영입하면서 경쟁을 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새로운 백업 골키퍼라고 하면 웬만하면 어린 선수일 거 아니에요. 그 선수 키운다는 명목이 될 수도 있고 그 선수랑 오나나 경쟁시킨다는 명목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선수가 영입된 세컨키퍼가 잘해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럼 바로 주전 차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오나나랑 경쟁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토트넘 킨스기 같은 느낌으로 딱 그거죠. 딱 그런 느낌. 유사시에 쓰던가 컵 경기에 성장시키려고 쓰던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폼 올라오면 진짜 경쟁을 시켜버리는가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미드필더. 와 미드필더도 유스까지 넣어놓으니까 뭔가 많아 보이긴 해. 뭔가 다채로워. 근데 여기서 허수가 있는 게 세코코네 빼야 되고요. 콜리어도 저는 콜리어를 키워봄직하다 생각하지만 지난 시즌 미들에도 부상자가 좀 있다 보니까 콜리어 좀 써볼까 싶었는데 부상 때문에 이 선수도 없었어. 그래서 콜리어도 잔부상이 좀 지난 시즌 많았어가지고 이번 시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전 스쿼드 자원으로까지는 뭐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해리 하마스도 당연히 빼야겠죠. 이거는 제가 맨유 좌잉백 영입이 필요한 이유 관련해서 이미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측 상단에 해당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마스도 빼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좌잉백 뎁스 보르그를 제외한다면 굳이 따지면 아마스 그리고 이번에 맨유에 합류한 디에고 레온 그리고 진짜 굳이 따지면 루크쇼도 되긴 해요. 그리고 진짜 또 굳이 따지면 지난 시즌 혐오스러웠던 좌달롯 이 정도 뎁스가 있는데 뎁스는 이 정도긴 해요. 근데 솔직히 달롯은 빼야죠 이제. 우윙백 뎁스 봤을 때 디알로, 달롯 이렇게 두 명밖에 없는 상황에 달롯까지는 무조건 우윙백으로 봐야 되고 물론 마즈라위까지 또 우윙백으로 넣으면은 디알로, 마즈라위 이렇게 우윙백 2명 되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면서 디알로, 마즈라위 우윙백 2명이니까 좌달로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애초에 아모린 컨펌으로 마즈라위는 본 포지션은 무조건 스토퍼다 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고 좌달롯도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안 돼요 이 선수는. 안 돼요. 무조건 오른쪽에서 그냥 디알로 백업으로 딱 기능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왼쪽까지 유사시에는 넣을 수도 있겠지만 부상 이런 게 없는 이상 좌달롯을 스쿼드 멤버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할 것 같고 루크쇼 뺄게요 이 선수는. 이것도 유사시에 진짜 급한 상황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넣어놓은 거지. 좌스토퍼 내지 아니면 병원 맨체스터 종합병원 이 둘 중에 하나 포지션이 아마 정배긴 하겠죠.
그리고 헤리아마스랑 디에고 레온 같은 경우는 07년생이에요. 07년생. 이 선수들은 여러분 여기 보셨을 때 세코코네 이렇게 주전으로 쓸 겁니까? 스쿼드 멤버라고 봐야겠어요. 세코코네를?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유스에 있는 프레드릭슨 이런 선수도 당연히 스쿼드 멤버로 보면 안 되고, 미드필더의 그 플래처 아들 플래처 이런 선수들, 아니면 공격수의 레이시 이런 선수들도 절대 스쿼드 멤버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선수들을 믿고 어떻게 한 시즌을 맡겨. 도루구가 아무리 철광왕이라고 해도 끼끼봐야 한 다음 시즌 45경기 정도 한다 치면 30경기 정도는 도루구가 선발로 나선다 해도 나머지 15경기는 뭐 아마스가 있으면 아마스가 나올 거고 디에고 레온이 있으면 디에고 레온이 나올 텐데 15경기를 주전으로 완전 선발으로 해리 아마스에게 맡긴다? 이거는 조금 요행 같은 느낌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뭐 이번 시즌은 어떻게든 땜빵 치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만 좌잉백도 필요가 없는 건 아니다. 여기도 그래도 꽤 급하긴 하다. 근데 좌잉백에 비해서 다른 포지션이 훨씬 급하다 보니까 좌잉백을 조금 유기해 놓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아모림볼에 있어서 저는 항상 얘기해왔던 게 윙백보다도 이선이랑 스트라이커가 훨씬 중요하긴 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윙백은 도구에 불과해요. 볼 운반하고 상하 운동 많이 해주고 수비 시에 완벽하게 수비 라인까지 복귀해주고 공격 시에도 윙어 역할이라고 해서 많은 걸 보는 게 아니라 딱 그 상대방 박스 근처에 파이널 서드 오른쪽 왼쪽 찢어진 공간, 그쪽 공간 먹으면서 딱 그 수싸움만 해주면 되는 거라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윙백에 스트라이커 이선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6위에 놓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영입이 없다면 이렇게 그냥 어떻게든 돌림판으로 땜빵 칠 수도 있지 않을까. 도르구가 한 뭐 시즌 30경기 정도 친다고 하면 남은 선수들한테 그냥 뭐 야바이 느낌으로 오늘 누가 나갈래 하면서 핀볼 하는 거지. 아니면 뭐 돌림판 돌려서 오늘은 루크쇼 하면서 루크쇼 보내고, 오늘은 아마스 보내고, 오늘은 디에고 레온 뭐 이런 식으로 뭐 한 시즌 정도는 이렇게 땜빵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잉백 뎁스도 지금 부족하긴 하지만 다른 데가 더 급하다. 그리고 미드필더 관련해서도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또 브루노 3선이라든지 마이누 3선, 다음 시즌 맨유 3선, 그리고 아모림볼에서의 3선의 움직임, 3선의 역할 관련된 거 우측 영상에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6번 롤이 좀 부족하긴 해요. 굳이 따지면 뭐 8번 롤, 6번 롤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치면 브루노가 8번 롤, 좀 더 공격적인 롤을 만든다면 이 짝은 어쨌건 공격 시퀀스에서도 3백을 최대한 보호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1차 빌드업 시에는 유리하게 볼 방출도 상대방 지역적으로 해주고 사이 패스, 그 다음 전진 패스 이런 것도 자주 넣어주고 이런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런 거에 있어서 해당 역할에 맞는 맨유 선수는 지금까지 없긴 합니다. 카세미르도 시즌 막판에 잘했다 뿐이지 이 선수가 이런 폼을 계속 보여줄 수 있을까는 절대 확신할 수 없고, 전 당연히 다음 시즌 되면 거의 시즌 중에 10분의 9 정도는 무조건 퍼져 있을 거라 생각하고, 우가르테도 확실히 브루노의 짝으로는 안 맞는다는 게 증명되기도 했고, 그래서 아모림이 시즌 중후반부에 우가르테를 유기하면서 3선에 브루노 카세미르 라인을 만든 거기도 하겠죠. 우가르테가 너무 해당 역할에 안 맞아요. 이거 자세한 건 제 지난 영상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마이누랑 콜리어가 브루노의 짝으로 해당 투볼란치의 6번 롤 미드필더로 완벽하게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필요성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윙백은 딱 이대로가 정배예요. 디알로도 그냥 윙백 주전으로 무조건 봐야 되고, 2선으로 유사시엔 올라갈 수도 있겠다만 윙백 주전으로 디알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디알로도 통계를 봤을 때 2선에 위치하는 것보다 윙백에 위치할 때가 판타지 포인트라든지 아니면 진짜 스탯적으로 골수라든지 이런 게 윙백에서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아모림볼에서 윙백으로 디알로가 출전해야 되는 게 맞고, 달롯은 딱 디알로 백업 정도만 해주면 되고, 이 정도. 맨유의 수비진은 당장 큰 보강 없이도 버틸 수 있겠지만 미드필더 전력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긴 하죠. 제가 항상 말했던 현재 맨유 미들뎁스 투볼란치 봤을 때 브루노 짝이 확실하지 않다는 거, 그걸 보자면 미드필더 전력 강화도 확실히 필요한데, 윙백부터 보자면 달롯 우윙백 주전, 마즈라위 디알로까지도 그 자리 소화하긴 했는데, 달롯도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윙백에서 이 선수 애매하다. 4백 기준으로 풀백에서는 우풀백 진짜 A급이라 생각하고, 좌풀백까지도 B급까지는 가능하다 생각하는데 윙백 역할은 진짜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4백 쓰는 팀에서 한 600억 정도의 오퍼가 온다면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항상 말을 했었는데 결국 잔류하는 걸로 모양새가 가닥이 잡힌 모양이죠.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아모림은 활동량이 많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오른쪽 윙백, 그래서 뭐 켄다 이야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결국 스포르팅에서 아모림이 잘 쓰던 켄다는 첼시로 이적이 확정되었고요. 뭐 우윙백이 아니라 좌윙백도 지금 급하고 우선순위가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윙백 좌윙백은 타협이 필요하다,
내년이나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근데 아마드는 2선 윙백 다 잘한다 생각하는데 2선에 이제 쿠냐랑 은베모가 올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윙백으로 뛰지 않을까. 여기도 나오죠. 브라이언 은베모가 합류해 지난 시즌 아마드가 맡았던 오른쪽 공격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드 디알로는 우윙백으로 더 자주 기용이 되겠죠. 한편 우선순위 중 하나는 중앙 미드필더 보강. 이것도 제가 딱 했던 이야기죠. 원래 브루노 우가르테 어떻게든 끼워 맞춰 써보려다가 절대 안 맞으니까 시즌 중후반부에 유기했던 카세미루 부랴부랴 데려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중후반부에는 뭐 유로파라든지 이런 경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기도 했고, 특히 카세미루는 시즌 막판 중요한 유로파리그 경기들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부활했고, 아모린 부임 이후에 이게 진짜 유기당한 거예요. 이게 카세미루가 몇 분 정도 뛰었는지 그거 통계 지표인데 봐봐, 계속 어느 정도 뛰다가 아모린 오기 전까지 계속 잘 뛰다가 아모린 부임하고 쭉 이때 이제 아모림이 2달간 브루노, 우가르테, 뭐 에릭센 이놈 저놈 써보다가 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유기했던 카세미루 바로 복귀시켜서 계속 출전 시간 주고 결국 시즌 중반부부터는 주전으로 기용했던 그런 아모림. 제가 이것도 다 했던 얘기라 카세미루는 예전과 같은 체력 절대 안 갖고 있고 언제 에이징 커브 올지 모르고, 수비 관련해서 치명적인 약점, 이 선수가 확실히 퀄리티라든지 클래스가 있다 보니까 빌드업이라든지 볼 차는 능력 자체는 아직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수비력이 3백 보호를 하기에는 너무 빡세긴 합니다. 2사2호 시즌 중앙이랑 수비형 미드필더 다 합했을 때 카세미루의 속도가 세 번째로 느린 기록, 또한 맨유는 상대에게 수비 진영이 갖춰지기 전 빠른 전환을 통한 박스 근처까지 침투, 이런 장면을 541에 허용했는데 이거는 보통 미드필더가 저지해줘야 할 그런 시퀀스죠. 수비 진영이 갖춰지기 전이니까 이럴 때는 미들블록에서 우리 미드필더들이 패스길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상대 선수에게 완벽하게 압박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수비진이 갖춰질 때까지 시간을 벌던가 아니면 본인이 끊어주던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상대방이 빠른 전환을 통해 박스 근처까지 침투하는 장면을 541회 허용했는데 이건 프리미어리그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 그만큼 중원이 허벌이었다는 소리겠죠. 카세미루 잘했다는 건 이때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8개월은 존나 못하고 마지막 2개월 정도만 사람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제가 카세미루 실드를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그나마 나았다는 거지, 그나마 우가르테보단 카세미루가 공격 시퀀스에서 그나마 나았다는 거지, 카세미루를 뭐 제가 고평가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선수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언제 에이징 커브가 올지 몰라요. 팔 수 있다면 언제든 팔아야 되는 선수지만 사우디에서 관심도 시들시들하고, 그리고 카세미루도 항상 인터뷰로 그런 말을 하는 게 본인 맨유에서 행복하다, 나는 아직 유럽 상위권 리그에서 뛰고 싶다,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잔류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카세미루를 절대 고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에이징 커브는 이미 온 거 아닌가 사실. 그쵸? 근데 에이징 커브가 왔다 가도 지난 시즌 후반기에는 나쁘지 않은 폼을 보여줬다 보니까, 근데 이런 폼을 기대하면서 다음 시즌도 뭐 쓸 것 같긴 한데 이건 사실 기대하면서 쓰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쓸 텐데 이런 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무조건 크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폼이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기도 하고 뭐. 제가 딱 말한 거, 문제는 지난 여름과 마찬가지로 카세미루의 높은 주급 때문에 쉽게 방출하기 어렵다는 점, 잔류 가능성이 높지만 수비 가담이 적은 브루노의 파트너로 중원을 책임지게 두는 것이 아모린 감독에게 합리적인 선택일지는 의문. 제가 항상 말하는 것들이죠. 브루노 파트너로서 지금 제격인 선수가 없다. 우가르테보다 그나마 나은 게 카세미루 정도다, 이 정도지 카세미루도 100% 완벽한 건 아니다. 아모님이 이상적으로 원하는 선수, 딱 그냥 지금 A급이라고 할 만한 수비형 미드필더 원볼란치 볼 수 있는 선수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의 툴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카이세도, 그 다음 데클란 라이스도 8번 롤로 아스날에서 쓴다곤 하지만 6번 롤까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카이세도, 라이스, 로드리 이런 선수들, 뭐 토날리까지도 가능할 거고, 그런 선수들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툴을 원한다. 우가르테는 일부 조건에 부합하지만 빌드업 전개 능력은 최악 중에 최악이죠. 전혀 1차 빌드업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마이누는 패스라든지 침착감 관련해서 1차 빌드업 할 때 이런 측면에서 완벽하지만 수비랑 기동성 이런 거 의문 있기도 하고, 제가 말한 거 그대로 맨유가 찾는 이상적인 미드필더는 현실적으로 영입하기 어렵거나 맨시티의 로드리 외에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브루노 카세미루는 장기적으로 안전하진 않다. 이건 그저 땜빵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공격 봐야겠죠. 지난 시즌 진짜 가장 혐오스러웠다고도 볼 수 있는 공격 라인. 맨유는 2사2호 시즌 프리미어리그 38경기 중에 44골, 와, 경기당 1.15골. 이는 50년 만에 일부 리그에서 가장 낮은 평균 득점, 50년 만의 기록입니다.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지난 시즌 대부분의 기간 동안 호일룬이 맨유의 원톱으로 나섰지만 리그 단 4골, 아니 리그에서 XG 값이 5.2밖에 안 되는 게 말이 돼 이게? 이게 아모림이 지르크지를 유기하면서까지 리그에서 항상 호일룬을 주전썼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리그 경기를 나서놓고 완전 리그에서 붙박이 주전이었는데 그렇게 경기수 많이 뛰어놓고 XG값 5.2가 말이 돼 이게? 그리고 리그 4골이 말이 돼 이게? 스트라이커인데? 그의 백업 역할을 맡았던 지르크지. 득점력에서는 비슷비슷했지만 애초에 경기 영향력이 말이 안 됐잖아요. 둘이 이번 시즌 퍼포먼스만 비교하자면 지르크지가 압살입니다. 압살했어요. 결국 맨유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최우선 해결 과제는 무조건 주전 스트라이커. 이미 왼쪽 오른쪽은 거의 갖춰진 상태잖아요. 왼쪽 쿠냐 오른쪽 은베모. 이제 앞에서 받아먹을 새끼만 있으면 돼. 그리고 상대 수비 분산시켜주거나 상대 수비 어그로 끌어주거나 이럴 선수만 있으면 돼요. 이 때문에 요케레스, 오시멘, 에키티케 아니 오면 좋지 오면. 근데 이 선수들이 오겠냐고 이씨. 자 뎁스 보자면 아유 여긴 그나마 낫다 그나마. 윙백 보다가 센터백 보다가 골키퍼 보다가 지금 공격진 보니까 아유 이번 시즌은 좀 숨통이 트이네. 그나마 좀 숨통이 트여. 솔직히 지르크지도 그냥 톱으로 봐야 돼요. 호일룬도 아직까지도 나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론 최근에 인테르랑 좀 식었긴 하다 이런 소식이 떴지만서도 맨유 구단의 입장이 이 선수를 팔고자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은 이적 시장 2달 기간 동안 계속 발품을 팔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 호일룬은 아직 맨유에서 계속 팔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다 보니까 나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르크지 스트라이커 일단 들어가긴 하겠죠. 그래서 아마 뎁스는 지금 지르크지랑 시도우비도 사실 뎁스로 치면 안 되는데 일단 넣고 보자면, 그리고 2선에 쿠냐, 은베모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선 백업이 마운트 정도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또 근데 여기서도 유틸성이라든지 유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쿠냐 스트라이커 가능하고요. 진짜 유사시에는 은베모까지도 톱이 되긴 해요. 물론 지난 시즌엔 위사 옆에서 항상 뛰기도 했고 세컨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보기도 했지만 스트라이커가 안 되는 것까진 아니긴 합니다. 그에 비해 쿠냐는 브라질 국대에서 스트라이커로 뛰기도 하고 해서 아마 지르크지가 안 나온다면, 그리고 스트라이커 영입이 없다면 쿠냐가 스트라이커를 볼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또 사실 여기에 브루노까지도 들어가도 되기도 해요. 브루노도 삼선보다도 물론 아모린 볼의 2선에는 좀 적합하지 않긴 하지만 브루노의 투를 봤을 땐 삼선보다는 2선이 알맞기도 하고, 이 정도 뎁스가 되지 않을까. 또 쿠냐, 지르크지, 은베모 이렇게가 1옵션이라고 치면 2옵션은 오히려 쿠냐 톱에 브루노 2선에 은베모 2선 이런 식으로 구성될 수도 있고, 이거는 좀 유기적이라는 거. 그리고 또 마이누까지도 2선 볼 수 있기도 하고 지르크지도 2선 볼 수 있고, 아마 많은 변동이 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건 이 정도의 뎁스. 이미 마테우스 쿠냐 오피셜 뛰었고요. 은베모 영입 웬만하면 오케이라 봐야죠. 여기까지 왔으면 웬만하면 오케이일 거고, 은베모와 쿠냐처럼 좁은 중앙지역에서도 유연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 선수들, 이 좁은 중앙지역이라고 하면 10번 역할, 그러니까 공미 역할에 좀 더 특화된 이런 선수들이라는 뜻이겠죠. 가르나초는 완전 윙어 역할이라면 은베모랑 쿠냐는 윙어랑 공미 이 두 가지의 성향을 적절하게 섞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아모린 볼에서 10번 롤 왼쪽 공미 오른쪽 공미가 맡아줘야 되는 역할이 공미 역할, 10번 롤 역할과 윙어 역할까지 둘 다 맡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가르나초보단 거의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100만배, 1000만배, 1억배로 이 두 선수가 가르나초보다 낫긴 하죠. 호일루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방출될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오마르 베라다, 재정 균형을 맞춰야 한다. 선수 매각은 특히 중요하다. 가르나초, 레시포드, 산초, 안토니, 여기 있는 선수들은 맨유가 100% 판매 의사를 내비친 선수들이죠. 이거 관련해서는 판매 관련해서는 제 지난 영상 또 우측 상단에 뜰 텐데 이거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지만 레시 산초는 높은 주급,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냥 좀 꺼져 좀 제발. 그래서 아마 이번 이적 시장은 진짜 맨유에게 있어서 지난 10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이번 이적 시장이겠죠. 영입뿐만 아니라 이번 이적 시장은 재정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매까지도 염두에 둬야 해서, 그래서 지난 10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적 시장인 것 같습니다. 판매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쿠냐와 은베모 영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영입 작업은 선수 매각과 직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가 너무 중요하기도 하고, 이번 여름은 맨유에게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25-26 시즌은 24-25 시즌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을 것이다. 당연하지 이건. 아니 또 15등 처하려고? 이거보다 나빠질 수가 있어? 이거보다 나쁜 게 있어요? 강등 말고는 없잖아. 진짜 설마 하죠.
그래서 지금 맨유의 예상 라인업을 보자면 아마 스트라이커의 지르크지 내지 스트라이커가 한 명 더 영입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삼선보다도 오히려 호일룬이 판매된다면 스트라이커가 영입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요. 2선에 이제 쿠냐, 은베모는 완전 붙박이 주전이겠죠. 그리고 이제 윙백에 도르구 있고 아마 브루노도 3선으로 봐야 되겠죠. 일단 여기에 우가르테를 적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디알로 백업을 적자면 일단 아마스 적어놓긴 할게요. 어쩔 수가 없어서 이건. 그리고 마이누랑 카세미르, 발롯, 좌스토퍼에 리산마, 헤븐까지, 우스토퍼에 요로, 그리고 마즈라위, 가운데 센터백에 더리우트, 맥과이어도 전 팔아야 된다 항상 말했던 주이긴 한데 아마 이번 시즌까지 같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적설도 아예 안 뜨고 있고 판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골키퍼가 이제 중요한데 골키퍼가 제 사견으로는 오나나의 서브키퍼, 아까 말씀해주신 토트넘의 킨스키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 명 데려오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인데 진짜 영입이 잘 된다면 스트라이커 내지 전 삼성까지도 한 명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이 있기도 합니다. 딱 이 정도. 물론 스트라이커랑 삼선 둘 다 데려온다면 그러면 좀 B급 이런 식으로 영입할 수도 있고 유망주 이렇게 영입할 수도 있고 한데 만약에 한 포지션에 진짜 힘을 준다? 미드필더 어떻게든 다음 시즌 여기에 콜리어까지 껴가지고 그냥 한 시즌만 땜방치고 스트라이커의 완전 A급 선수를 영입한다? 하면은 진짜 막 오시멘 아니면 요케데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미드필더가 좀 한 시즌 어떻게든 땜방을 쳐야 된다 이런 리스크가 있기도 한데 아니면 뭐 브루노 마이누까지 2선으로 본다면 여기에 쿠냐 톱으로 땜방을 친다. 그리고 여기 치도비까지 있긴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땜방을 한번 쳐본다. 그리고 또 여기 마운트 은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 브루노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번 지르크지 쿠냐로 톱 어떻게든 땜방을 친다 싶으면 그러면 3선에 6번 롤에 진짜 괜찮은 그런 미드필더 A급의 미드필더 히율만 아니면 미래를 본다고 치면 왓튼 이런 A급 미드필더가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아마 톱은 일단 무조건 살 것 같고요. 여기에서 판매가 좀 잘 이루어진다면 3선 딱 그냥 B급 정도 어느 정도 1인분 정도 띄워줄 수 있는 선수로 한 명쯤 사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 좌잉백이랑 뭐 남은 센터백이랑 노리기에는 이게 이적 자금이 너무 빡세다 보니까 한 번에 모든 똥을 다 갈아치울 순 없잖아요. 아까 칼럼 처음에도 말했듯 맨유는 모든 포지션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한 시즌 만에 갈기에는 너무 대작업이라 최소 2-3시즌은 천천히 지켜보면서 그렇게 안 쓸 선수들 다 팔고 데려올 포지션에 딱딱 알맞은 선수 데려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 거지 한 시즌 만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 요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 에데르송은 별로라 생각해요. 굳이? 브루노가 8번 롤을 맞는데 전 에데르송도 굳이 따지면 우가르테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8번 롤보단 6번 롤 데려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유 스쿼드 중간 점검 한번 해봤는데 맨유 스쿼드도 아직 이적시장 중반이잖아요. 은베모 오피셜도 아직 안 떴습니다. 이적시장 중반이 뭐야 거의 초반이라고 봐도 될 만큼 앞으로 이적시장이 2달이나 남았잖아요. 은베모 오피셜도 안 뜬 상황이고 지금 계속해서 맨유가 방출 작업으로 해야 될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딱히 왜 이 선수들 링크가 안 뜨냐 좀 얘네 내보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나가냐 이런 것들 아직까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걱정은 대충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이적시장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될 단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